평가사님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평가사님 집에서 공부하셨잖아요. 그러면은 저는 집 옆에 독서실. 오케이. 네. 집 옆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스터디나 이런 거는 따로 안 하셨나요? 개별 스터디, 사람들이랑 하는 거.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론도 거의 막바지에 그냥 막 카톡으로만 이렇게 올리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대로 스터디원과 모여서 뭐 하는 거를. 근데 김하인 평가사님도 그렇고 네.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김하인 평가사님 밴드 만들어서 올렸다 약간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던 네. 게 기억이 나는데 네. 도움이 돼요? 일단 그 이론 같은 경우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분들이랑 어떻게 모여가지고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뭐 만날 곳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카톡으로 자기가 오늘 우리 하기로 한 거 뭐 이론이었거든요. 이론 결국 다 4명 다 합격을 했는데, 예. 그 이론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내는 그런 일이었어요. 하루에 300점 이상 풀었어요. 그 스터디가.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고, 다들 열심히 하시고 누구 하나 빼는 사람 없이 가는 사람들이어서 스터디 할 때 여기서 끊는 것보다 뭐가 죽이 되면 밥이 돼서 쭉 가자 밀고 나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제 스타일이. 네, 개별 스터디 아무튼 못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평가사님 이제 정신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 남는 순간들이 있을까요? 네. 저는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저는, 네.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아침에 머리가 안 깬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, 우리 시험의 정체는 9시 반에 실무를 시작하는 시험이잖아요. 그거에 대한 그런 강박 때문에 힘들었고, 뭐, 보통 저는 14시간 정도씩 공부했고, 14시간씩 하루에 공부했고, 뭐 좀 텐션 좋을 때는 뭐 16시간 정도까지 하고, 같이 저는 다니는 독서실에 그 친구는 이제 24살인 여자애가 경찰공무원 준비생 하는 게 되게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얘는 진짜 열심히다 해가지고 시험 날짜도 비슷해가지고 끝까지 으쌰으쌰 같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동지가 있다는 게 같은 과목 아니더라도 되게 큰 힘이 됐어요. 뭐 의지도 많이 되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뭔가 이 2차 시험 관련해서 2차 시험 아니어도 그냥 전체 이 시험 관련해서 수험생들한테 이 얘기는 조금 해주고 싶다 라는 게 있을까요? 다들 다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인데, 저가 다니는 독서실에 고시생분들도 꽤 있었어요. 근데 인강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매일매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짚고 넘어가는 거, 그거를 직면하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. 근데 뭐 그것 때문이라서 뭐 일어나서 뭐 다음날 백지복습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,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짚고 하루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단기 수험 합격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완전히 공감합니다. 네. 완전히 공감합니다. 자, 이제 좀 공부 외적인 얘기들, 어떤 생활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가사님 일단은 공부하신 곳은 독서실에서 했고, 네네. 독서실 하면은 요즘 뭐 스터디 카페도 많고, 네. 거기 막 어두운 데 처박혀가지고 이미 답답해. 그런 거 없었어요? 네, 이거 저의 좀 특성인데, 독서실에서도 뭐 자리도 좀 옮겨 다니고 그럴 법도 한데, 저는 그냥 1년 8개월 동안 한 독서실에서 주인이 바뀌었어요. 심지어 주인도 바뀌어서 제가 새로운 사장님한테 여기 운영 어떻게 되는지 막 다 알려주고 그랬거든요. 제가 거기 뭐 시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 좀 군기 반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고3 애들 뭐 다리 떠는 애들 이렇게 소음 내는 있잖아요. 조용히 해라. 가서 막 촉지하고. 그러니까 아줌마니까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뭐 시장님도 되게 좋아했고, 시험 붙어서 저 뭐 몽실 이만큼 사가지고 다 보냈어요. 그 독서실에. 네, 몽실 한 7원어치 사가지고 보냈어요. 거기에. 오케이. 자, 그래서 독서실에서 하셨고, 네. 뭐 독서실에서 하면은 계산기 어떻게 두드렸어요? 계산기가 저희가 좀 계산기 두드릴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어요. 오픈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서 있어서. 그리고 좀 두드릴 때 좀 사람 없을 때 두드렸어요.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. 알겠습니다. 자, 매일 공부 시간. 보통 이제 뭐 10시에서 뭐 늦으면 좀 11시 좀 출근해서 2시에 닫았으니까 2시에 퇴근했습니다. 그러면 집에 와서 뭐 하고 하면 3시에 자고 일어나서 또 가고.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?
6시간, 7시간은 잤죠. 음. 그렇게. 그러니까,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사물함에 넣고, 그러니까, 사물함에 넣고, 그리고 핸드폰을 독서실에 놓고 퇴근했어요. 왜냐면 집에 와서 막 보고 싶거든요. 그거 막 하루 종일 못 보고 있으니까. 근데, 그럼 못 자고 다음날 공부 진짜 있으니까, 그냥 독서실에 핸드폰을 놓고 퇴근했다가 아침에 핸드폰을 확인하고, 그렇게 했습니다. 저도 그랬어요. 저는 맞아요. 언제 신림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. 알람은 필요해가지고 네. 유심을 빼서 사물함에 놓고 참 저는 이 행동을 하면서 진짜 내 스스로가 참 한심하다. 진짜 이렇게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유심을 독서실에 빼고 다니는 이런 한심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. 정말 이런 생각했어요. 이게 저는 무조건 공부는 의지보다 환경 성질을 생각하거든요. 사람의 의지는 정말 나약하고 어느 순간 휙 하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쓰러지기 전에 근처에 이렇게 스펀지를 만들어 놓는 환경을 설정해 놓으면은 좀 쓰러져도 딱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의지에 너무 믿기에는 1년, 2년 시간이 너무 길어요. 그리고 네.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의지가 작동을 하는데요. 네.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커버가 안 돼요. 네. 공감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공부 시간은 넷으로는 보통 어느 정도 찍으셨어요? 스탑워치로 이렇게 막 있는 시간 한데, 일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, 그냥 저의 감흥으로, 너무 힘들어서 30분 산책하고 오면은, 그날 공부를 못했어요. 산책할 시간도 없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산책을 하거나, 친구가 전화 와서 좀 통화한다 하면은, 시간이 잠깐만. 없다.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. 핸드폰이 사물함에 있는데 저녁에, 이제, 핸드폰을 이렇게 사무에 놓는데 점심이나 이렇게 화제 네. 공부하면서 전화가 와 있잖아요. 그럼 음. 잠깐 전화해요. 막 신나니까 2, 30분 또 통화하게 돼. 그러고 나면은 내가 오긴 하려고 한 거에 막 이만큼이 줄어드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은 못하게 되더라고요. 밥도 어디 멀리 가서 못 먹고. 그러면은 그게 본인을 어떻게 구속한 그 기준이 네. 공부량 아니면 공부 시간? 오늘 하기로 한 내 약속? 양입니다. 양. 오늘 여기까지 봐야겠다. 네. 그거를 좀 그냥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요. 한 번도 지킨 적은 없어요. 항상 이게 너무 기준치가 높아서. 근데 이거를 그래도 근접했다라는 날이 있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란 날이 있잖아요. 근데 터무니없이 모자란 날은 그런 식으로 변수가 있었던 날이거든요. 네. 좀 되게 그냥 매일매일 타이트하게 가져갔어요. 피곤하고 공부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? 근데 졸리는 거를 참으면은 결국 그게 아무튼 너무 졸리면은 좀 엎드려 자다가 1시간도 넘게 잔 적도 있고. 저는 마지막에 좀 도움 받았던 게 수면 영양제예요. 잠이 불안해서 잘 안 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막 되게 졸리거나 그렇기보다도 다음날 좀 맑아요. 수면 보조제? 수면 영양제. 예, 보조제. 수면 영양제? 예. 호르몬, 그게 멜라토닌. 그런 거 같아요. 미강 추출물인가? 예, 비싸요. 한 달치 먹는 게 한 6만 원 이래요. 그러니까 하루에 막 2, 3천 원 꼴로 먹는 건데. 저는 그게 아무튼 도움이 안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, 저는 그게 막판에 도움이 됐어요. 예. 불안도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가지고. 그 다음에, 운동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? 체력적으로 힘든 적은 없었어요? 막판. 저 이거 지금 한 2kg 뺀 건데요. 15kg가 쪘어요. 수험 1년. 잠깐만, 지금 2kg를 뺐다는 거예요? 예. 12kg를 뺐다는 거예요? 12kg 뺀 거예요, 지금. 다시 15kg 빼야 되는데, 3kg 더 빼야 되는데, 못 알아보겠네요. 근데 살이 저도 막 얼굴보다는 몸에 막 찐 스타일이어가지고 막판에 여드름 운동 엄청 심하고 살도 엄청 쪄가지고 제 친구가 이게 막판에 봤을 때 어휴 신랑 대단하다. 그러니까 여러모로 고마운 게 많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소법. 스트레스 받도 없어요.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GS 점수 안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 한다고 없고 그냥 바로 도서실 가서 공부하면 돼요.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쉬는 거, 친구랑이랑 영화를 잠깐 보고 온다든지, 그날 좀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, 스트레스에 주는 결국 스트레스 원인으로 다시 가는 게 맞더라고요. 되게 좀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 스무스해가지고, 그냥, 공부를 했어요. 나 잠도 많이 잤고요. 약간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니에요. 너무 힘들었습니다. 빨리 울었던 얘기 해주시고. 네. 그러면 이제 공부 면으로 볼게요. 일단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셨으니까. 네. 보통은 본인의 의지가 있고 내가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은 저 인터넷 강의 당연히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, 네. 저 개인적으로는 실강에서 이제 밀리는 부분은 질문할
수 없는 거.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카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. 뭐 조금 속 시원히 하기는 어려운 거. 요거에 대해서는 뭐 불편함 없으셨어요? 질문. 질문도 사실 거기 이제 줄 서서 질문하잖아요. 근데 그 질문하는 동안에 줄도 되게 길고 내가 이렇게 막 질문 또 파생되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없어요. 그 뒤에 막 이렇게 눈총이 느껴져요. 막 그런 게. 그래서 저는 실강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좋긴 하지만 이렇게 얻어지는 내용은 그 카페에 게시판도 충분할 수 있고 주변 친구한테도 분명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. 저는 그냥 실강 나가는 조건은 그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거를 하는 거. 네. 스스로 못했기 때문에. 네. 제가 보기엔 이제 저번에 완전 온라인 인강으로 하신 분 있었거든요, 학교 속에. 네. 근데 네. 그분은 혼자 그게 됐어. 그거 되신 그래.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, 그렇게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집에서도 공부한 사람이 있더라. 하지만 나는 정말 우리는 아니다. 그런 생각 들었어요. 네,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좀 파악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제 지방에 공부하거나 해서 실강을 못 오신다고 하면은 난 실강을 못 가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지를 불태우시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멘탈적인 측면에서 네. 슬럼프 온 적 없었어요? 네, 사실 뭐 생동차가 슬럼프 오긴 좀 오케이. 그렇지 않나요? 오케이. 그 폭풍 같은 시간이어가지고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서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 평가사님한테 다 여쭤봤고요. 그 다음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. 질문 사실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오랜만에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